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39번째 시간으로 김영하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예술가가 될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가 아니라 되어야만 하는 자기만의 단 한 가지 이유가 한 사람을 예술가로 만드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예술가가 그렇게 해서 예술가가 된 겁니다. 1968년 11월 11일 강원도 하천군에서 군인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두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북 고령군 출신인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경력이 있으며 그곳에서 군 간호사로 근무한 서울 출신의 어머니를 만나 1967년 결혼했다. 그리고 이듬해 영아가 태어났으며 5년 뒤엔 남동생이 태어났다. 다만 형제가 같이 산 적은 많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의 가정 환경상 둘을 키우기엔 너무 벅찬 관계로 동생을 오천 당숙내로 보냈다. 그래서인지 본인은 거의 외동처럼 자라왔다고 하며 유년기에 전학을 무려 6번이나 한 탓에 같이 지낼 만한 친한 친구도 없었다. 집에서 혼자 놀 시간이 많던 그는 하는 수 없이 독서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앞서 말했던 대로 유년기에 전학을 여러 번 간 것도 나중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10살 무렵인 경기도 양평군에 살던 때에는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그 이전의 기억은 모두 잃었다고 한다. 그의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국민학교를 7살, 만 5세에 보냈으며 같은 학년 또래들에 비해 발육이 늦어 체육활동에 잘 끼지 못할 정도로 내성적이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키가 따라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외향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위의 친구들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속이는 것으로도 유명했다고 한다. 대학교 재학 당시 국악연구회에서 대금을 연주했는데 이 시절의 경험이 도드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영하는 이한열 열사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86학번 동기로 이러한 인연으로 1987 이한열이라는 책의 서문을 써주기도 했다.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여서 출생 직후에 세례 성사를 받았는데 세례명은 안토니아였다. 어릴 때부터 성당에 꾸준히 다녔으며 고등학생 때는 가톨릭 수도자가 되려고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소설가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성당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현재는 무교라고 알려져 있다. 자전적 수필, 말표 구두약에 따르면 군 시절을 51사단 헌병대 수사과에서 보냈다고 한다. 원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학군 사관후보생이 되었지만 4학년 여름방학 전방 입소 교육에 불참함으로써 학군단을 탈퇴하였다. 학부 졸업 후 경영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였다가 대학원 졸업 후에야 입대했다. 대학원 시절 제대 직후 2차례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고 EBS 세계 테마기행 1회에 출연해 이탈리아를 여행하기도 했다. 2008년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국립대학 교수직,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원을 사직한 후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뉴욕에서 도합 3년간 장기 체류했다. 2012년 귀국한 뒤로는 부산 해운대에서 3년간 살다가 2015년부터는 현재까지 서울 연희동에 살고 있다. 1995년 거울에 대한 명상을로 등단해 이듬해 첫 장편 소설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로 제1회 동네 문학 동네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평단 내에서 꾸준히 좋은 평을 받다가 검은꽃으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한다. 이 외에 작품으로는 단편집 오빠가 돌아왔다, 장편집 빛의 제국, 미니 홈피 모음집 랄랄라 하우스,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장편 퀴즈쇼가 있다. 등단하기 이전에 무협 학생운동이라는 무협지를 쓴 적도 있다. 김영하는 자신의 작품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다, 구하기가 무지 어렵다. 김영하 본인도 인터뷰에서 스스럼 없이 언급하는 것을 보아 딱히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는 모양이다. 2012년도에 옥수수와 나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젊은 작가 세대를 대표했던 소설가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 소설가 중 한 명이다. 초반에는 도회적이고 깔끔하며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을 끄집어내어 전개하기에 능하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장편에서 역사물이나 스파이물, SF에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대체로 간결하고 직관적인 문장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좋은 편이다. 주로 젊은 층에서 높은 인기를 얻어왔으며 2018년 알쓸 신잡 출연 이후 대중적으로도 매우 유명해졌다. 2010년 2월 문학동네에서 전집이 출간되었다. 문학동네와 관련이 깊다. 문학동네 초창기에 이미 등단한 김영하가 문학동네에 다시 투구하는 식으로 소설가로서의 활로를 개척했고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문학동네도 김영하의 책을 내면서 이슈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학동네 2013년 겨울호 77호에 당시 사연이 실려있다. 문학동네판 세계문학 전집 중 위대한 게스트비를 번역하기도 했다. 창비, 문학과 지성사에서도 책을 냈지만 최근에 문학동네에서 김영하 전집을 내면서 모든 작품의 출판사가 문학동네로 통일되었다. 일러스트레이터인 이우일과 친한 관계로 조선일보의 퀴즈쇼를 연재할 때 이우일이 사파를 맡기도 했고 합작하여 영화 에세이 모음집인 김영하 이우일의 영화 이야기를 낸 적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영화는 소재도 아닌 표제어 수준으로 그냥 이 영화 에세이집으로 생각하고 읽는 게 낫다. 맥거핀 어느 정도냐면 2페이지 반가량 딴 이야기를 써놓고 끝부분에서야 영화 얘기 한두 줄 하고 넘어가는 글이 꽤 된다. 이후 2013년까지 미국에서 생활했다. 작품 활동이 뜸하다가 2010년 단편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그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냈다. 그러나 일부 문단이나 독자들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작품 세계가 변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은 이 단편집에 수록된 글들은 순수히 내 즐거움을 위해 썼다며 개의치 않았다. 그 후 장편 살인자의 기억법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그 후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으며 그 뒤 출간한 작품집 오직 두 사람과 산문집 이행의 이유는 수십만 부 판매되어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의 작품에는 모교 연세대학교가 많이 등장한다. 퀴즈쇼에서는 주인공이 거리를 돌아다닐 때 가까워서 등장하고 무협 학생운동에서는 학교를 패러디한 연희방의 배경, 빛의 제국에서는 주인공 기영과 그의 아내가 연세대 수학과 출신이다. 국내 작가들 중에서 작품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외국에서 무척 많이 소개된 대표적 작가인데 이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통할 만한 보편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겠고 작가 본인 또한 해외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결과일 것이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해외 번역가들 사이에서 번역하기 편한 걸로 꼽힌다고 한다. 2010년부터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목대로 책의 일부분을 읽어주는 팟캐스트로 작가 자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면용 팟캐스트라고 말하지만 재미있는 책을 잘 고르는 능력과 작가 특유의 목소리가 오디오북에 잘 어울리는 덕에 예술 분야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며 롱런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나운서나 성우 같은 낭독 전문도 아니면서 낭독 실력이 뛰어나다. 편안한 음성과 안정되고 정확한 발성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올라오다 언젠가부터 업로드 일정이 부정기적이고 업로드 간격이 길어져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해오다 보니 콘텐츠가 많이 쌓여있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들과 문학성과 대중적 흡입력이 뛰어난 좋은 작품을 선별해 소개해와서 여기서 해당 작가들의 작품을 처음 접했음에도 덕분에 그 작품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특히 빨래 널기나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하면서 듣기 아주 좋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